한일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그라질 줄 모르는 기세인데요. 특히 현재 베트남에서는 이것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올라온 베트남의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이 매년 20%씩 성장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세계국수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베트남에서 라면 소비가 급증했으며 인도와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제치며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베트남인 1인당 연간 국수 소비량은 2019년 55개에서 2020년 72개, 2021년 87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2020년 라면 소비량 전 세계 3위에 등극했으며 지난해에는 87개를 기록해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3개였던 한국을 넘어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죠. 현재 세계 최대 라면 시장으로 올라서게 된 베트남에는 이렇게 라면이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니 농심, 팔도, 삼양, 오뚜기가 수출하는 제품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팔도에서 설립한 베트남 법인 팔도비나는 지난해 9,130억 동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로 약 521억에 달하는 매출액이라는데요. 17년도 팔도비나 매출과 비교했을 때 거의 92.62% 증가했다고 볼 수 있었죠. 오뚜기도 베트남에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30.1% 증가하여 지난해 약 452억 원이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5% 상승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라면 업체들은 베트남에서 수천억 동에 이르는 수입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한국보다 라면 소비량이 많아질 수 있었던 걸까요? 베트남의 라면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가 유행하는 2년 동안 외식보다 집에서 식사하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수개월 간도시 봉쇄와 집 밖으로의 외출을 금지하기도 했다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아침이나 점심에 쌀국수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시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다 보니 비상식량의 소비가 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라면을 많은 사람이 찾은 이유죠. 아무래도 라면은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보니 식사 대용으로 많이 섭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라면이 많이 소비되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GDP는 21년 기준 3,626억 3,7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40위에 해당하죠. 그동안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올랐으나 1조 8,100억의 GDP 세계 순위 10위를 기록한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저렴하고 부담 없는 라면을 계속해서 찾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963년 한국의 라면이 처음으로 출시된 것은 삼양식품에 의해서였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이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라면을 생소하게 여기던 국민에게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적인 식품이 되었고 어느덧 한국의 대표적인 대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밥을 대신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꾸준히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게 되었지요. 그랬던 한국의 라면 소비량이 지진부진해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계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보다는 건강에 좋은 집밥을 먹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한국에서는 라면 같은 즉석식보다 직접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식품의 인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높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건강과 영양을 좀 더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졌고 돈을 더 내더라도 몸에 좋고 높은 질의 식품을 찾는 경향도 많아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간식과 대용식으로 열렬한 사랑을 받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식생활이 다양해진 한국인에게 라면은 이제 기호식품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1인당 라면 소비율이 높았던 한국은 9년 동안 1위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베트남의 1위를 내어주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라면 소비량이 많아진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젊은 나라로 불릴 정도로 어린 연령층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연령이 33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35세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연령이 43세인 한국에 비하면 젊은 층에 아주 많은 게 베트남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한 짜파구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삼양라면, 유튜브 먹방을 통해 퍼져나간 불닭볶음면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한국에서 파는 라면과는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한국인이 먹는 봉지라면의 중량은 보통 120g이지만 베트남의 봉지라면 중량은 65에서 85g이라고 합니다. 양으로 보면 한국보다 무척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대도 저렴하기에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도 하네요. 베트남이 1인당 라면 소비량 부문에서 한국을 제쳤다는 기사에 베트남 네티즌들은 베트남 당면, 쌀국수, 라이스페이퍼, 국수 등이 있지만 라면이나 우동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맛은 면발의 정교함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지만 제품 다양화 방식은 높지 않습니다. 태국, 중국, 일본, 한국 국수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트남 국수보다 그들의 국수가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다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거로 생각해요. 배고프고 돈이 적으면 먹어야 한다. 맛있고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다. 라면 먹고 슈퍼카 리뷰도 보고 아이폰 등 사치품도 쓰고 식사의 질은 무시하는 베트남인이 많다. 베트남 국수는 다른 나라보다 열등하지 않지만 기업은 브랜드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익에 욕심내지 마세요.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라면 시장이 커진 것을 보며 한국 라면 업체들은 국내 시장은 라면 수요가 한정되어 베트남 및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신공장을 가동하며 한국 라면의 인기를 높일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 라면의 베트남 수출을 통한 매출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주로 먹는 라면보다 한국 라면이 몇 배나 비싸고 용량도 배가 된다는 점 등의 우려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현지 판매 전략에 맞추어 수출한다면 더욱 높은 구매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모쪼록 한국의 우수한 식품 산업이 더욱 전략화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